방학 기간 임금을 받지 못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광주에서만 2,500명이 넘습니다.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도 힘듭니다. 100대 국정과제에서 빠진 광주와 대구를 잇는 내륙철도를 조기에 건설하기 위해 두 도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정부와 민간업체가 머리를 맞댄 지 8년 만에 국산 경량 항공기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는 가운데 걱정부터 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방학 동안에는 월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아침부터 학생들의 점심을 준비하는 급식 조리원 A씨. 방학이 되면 쉬어서 좋을 것 같지만 A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이 나오지 않아 당장 생계에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지만 4대 보험이 적용된 공무직 신분과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한계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분도 많고 하더라고요. 근데 4대 보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는 경우는 그런 데서는 또 저희가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장애 학생들을 돌보는 특수교육 실무사 이상화 씨도 방학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갈수록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이어서 재교육도 절실하지만 실무사들에게는 방학 중 연수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제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일을 하는데 장애 학생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저희들 보거든요. 방학 중 학교에 나와 일을 하더라도 임금을 받고 싶다는 것이 이들의 소망. 장애 학생들은 방학 중에도 학교의 돌봄을 받고 있고 다른 학교에서도 방학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비정규직이 방학 때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1년 계약에서 일을 시키지 못한 85일에서 90일 정도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게 맞는 거죠. 광주에서 방학 기간 임금을 받지 못하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2,500명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완전 정규직화를 외치며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내륙철도를 조기에 건설하기 위해 광주시와 대구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정부의 관심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철도망은 남북으로는 잘 연결된 반면에 동서축은 끊겨 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중심으로 짜여진 철도망은 남부 지역의 경제적 소외와 영호남의 단절을 심화시켰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는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이뤄내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에 새 역사를 쓰는 것이 바로 이 광주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 고속철도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도시는 추진협의회를 출범시키고 달빛철도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100대 국정과제에서 빠졌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동서 내륙철도 건설의 당위성과 영호남 주민들의 염원을 앞세워서 정부를 설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행정은 물론 정치권, 지역 시민사회든지 경제계까지 함께 이 논리와 방위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근하면은 충분히 이 일들은 현실성 있는. 광주에서 대구까지 191km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에는 5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철도가 신설되면 양 도시를 1시간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새 청사 개청식을 열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인터넷진흥원 빛가람 신청사는 지난 2015년 2월 착공해 올해 2월 완공됐고 550여 명의 직원들이 이달 초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15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마지막 남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민선 6기 광주시의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의 인척으로 시정에 참여했던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과 전 비서관 두 형제에 대해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용구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억 6,1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캠프 정책본부장을 거치기도 한 김 씨가 윤 시장 당선 직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원에서 용역을 빙자해 광주시 발주공사 등을 알선하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시장의 인척이라는 지위와 배경을 이용해 시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업체에 편승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알선의 대가로 큰 돈을 받았고 이로써 개인적 비위를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광주시를 상대로 사기로 용역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김 씨의 동생인 광주시장 전 비서관이 납품 비리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윤장현 시장의 인척으로 시정에 참여한 뒤 잇따라 구속됐던 두 형제가 나란히 실형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지원 목포지원은 지난 2월 목포에서 20대 여성 승객을 유사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56살 강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취약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납치해 생명을 빼앗았고 택시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야기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비행기 수출 시장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와 민간업체가 머리를 맞댄 지 8년 만에 경비행기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초도 비행 현장을 김종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폭염을 뚫고 프로펠러가 힘차게 돌아갑니다. 어느새 활주로를 벗어난 경비행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이번 초도 비행은 국토부와 민간업체가 머리를 맞댄 지 8년 만에 이뤄낸 결실입니다.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약 400여 개 생겨나고 연간 70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항공기는 탑승 인원 2명, 항속거리 1,400km의 레저용 항공기로 내년부터 상용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비행기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산 경량 항공기 개발로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시장을 넓히는 이중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4차 산업시대를 이끌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될지 국내외 관심도 뜨겁습니다. 因为中国的市场非常大，因为目前这2天中国可能要建几千个机场。我觉得如果说我们服务做到位，刚才我看了一下咱们的飞机的配置也都性能也非常好，我觉得应该是在中国是有市场的。 특히 이번 사업은 대부분의 부품과 비행 기술 등의 국산화에 성공해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2억 원에 달하는 타 기종보다 싸게 공급해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가격 경쟁력을 저희가 들 수 있겠고요. 9월부터는 양산을 해서 해외, 국내에 판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1조 8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혀 경량 항공기 기술 개발이 한 걸음 더 나아갈 걸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의 치매 환자 폭행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또 시립요양병원을 포함해 모든 요양병원의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학대 예방교육도 제도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시립 제1요양병원과 위탁 운영자인 인광의료재단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의료법 준수 여부와 인권 보호 실태 등을 특별조사키로 했습니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가 이뤄집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백남기 농민 사건 등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의 재조사를 담당할 진상조사위원회를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해 설치하라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위가 꾸려지면 이 사건 외에도 용산 철거민 화재와 쌍용차 노조 파업, 제주 해군기지 반대와 밀양 송전탑 반대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시위나 장기 농성이 있던 현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광주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광주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모델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자고 제안했습니다.